자, 복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냉이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잃은 경우 있잖아요. 자, 복분자는 수확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종합위험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보험 전 기간 동안의 종합위험이 아니라 수확하기 전까지만. 이 수확하기 전이 언제예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뭐예요? 이듬해 5월 31일 초과할 수 없어. 이때까지는 뭐예요? 종합위험, 자연재, 조세, 화재로 손해가 나면 이 말이죠. 근데 이 농지가, 복분자 농지가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집이 4월 2일 날 냉해가 왔습니다. 냉해가.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이때 아주 센 강풍이 왔어요. 강풍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자, 냉해 피해는 크게 유행이 뭐냐면은 꽃눈이 죽거나 해서 이 수정이 과일이 안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얘는 이제 수정이 지금 안 돼 가지고 과실이, 얘 지금 복분자죠. 달려있는 과실이 손해를 입은 거거든요, 이제. 수정이 안 돼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제 이때는 유인을 해서 이렇게 계산이 쉽게 5개만 하겠습니다. 자, 5개면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자, 얘들을 뭐라고 한다? 과일이 열리는 과지라고 해서 결과지라고 하고요. 결과지들의 모임에서 결과모지라고 하고요. 이렇게 돼서 흙을 돋아 놓거든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얘를 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은 포기로 가입한다. 이제 그림 시험 문제 푸실 때요, 헷갈리시면, 용어가 헷갈리면 이 그림을 그리고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제일 쉬워, 복분자가. 이 그림을 안 그리니까 그 용어를 외우려는 거지. 수정불량, 수확감소, 환산계수는 어떻게 할까? 수확감소, 환산계수는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이게 하면 에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조건 준 대로 결과 모지수가 7개면 7개 그려놓고 이놈을 갖다가 없애시면서 하시면 돼요. 많이 쉽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집이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 놨어요. 그래서 4월 2일 날 냉해 피해가 수정불량이 되고, 그 다음에 5월 2일 날, 5월 20일 날 강풍 피해가 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사를 5월 30일, 복수 5결이잖아요. 복수 5결. 과외손해 조사 시점 언제예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가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그래서 뭐 5월 31일 날 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조사를 해봅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러면 태풍 피해는 뭐예요? 과일이 얘는 낙관은 안 되겠죠. 아직 수정이 이렇게 딱 물고 있어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결실되면 까맣게 변하면서 조금만 흔들어 툭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바람이 불었는데 이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냉해 피해는 수정불량이고 태풍이 오게 되면 이 결과지가 부러져 죽어요. 결과지가. 그래서 이때는 결과지 피해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과지, 이게 이제 한 2,000폭이 있다면 어떻게 다 조사하겠어요, 결과지를. 그쵸? 그래서 2,000폭이 있을 때는 2,000폭이 다 조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몇 개만 표본으로 정해서 결과지 피해를 조사해요. 이렇게 2개가 제외가 오면 2가지 다 조사합니다. 네, 2가지. 어쨌든 둘 다 조사는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결과지 피해 조사를 해요. 결과지 피해를.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복분자를 이렇게 이제 심어놨어요. 이렇게. 복분자도 원장 미닝을 많이 하거든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얘 이름 뭐라고? 포기. 포기에서 포기간? 그렇죠. 그죠. 포기간 거리죠. 나무과 나무끼리는 주간 거리. 뭐 정확하면 못하고 그런 같다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열간거리인데 얘는 밭작물이에요. 그래서 일항폭이라고 부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항폭이라고 부르셔도. 여기를 일항폭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포기간거리하고 일항폭을 조사를 해서 뭘 조사하냐면 한 주당 제식 면적을 알아내요. 면적. 알 수 있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 한 폭이만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에 여기는 좀 좁고 여기는 좀 멀고 그러죠. 다르죠. 그래서 10주면 10주를 연속하게 조사를 해요. 10주면은 1번부터 11번까지 쫙 줄자로 뜨잖아요. 떠가지고 몇 메타 나온 걸 본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만 갖고 하면 안 돼요. 2개, 3개 일항폭 있죠. 이걸 갖고 3개면 3개, 1번, 첫 번째부터 4번까지 가면 되겠죠. 그래서 3개를 재서 평균값을 찾아가지고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 평균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10주를 했더니 얼마 나왔냐면 5m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당 몇 메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주간거리가. 지금 포기한 거리가 50cm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5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개를 해보니까 3m가 나왔다는 거예요. 3m. 그럼 한 주당 평균은 몇 메타예요? 1m. 그래서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단위가 미터니까 미터 2개니까 미터 제곱 면적 맞네요. 그쵸? 그죠? 그래서 미터 제곱. 하나당 0.5m 제곱.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원장 변경 사항인가, 계약상 변경 아닌가를 검토해라. 그러면 10% 이상이면 검토가 되거든요. 근데 가입, 이 집이 지금 가입 포기는 뭐, 예를 들어서 3,000포기. 그래서 조사를 포기를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00포기다.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2,000포기만 가입했으니까 2,000포기. 이제 보험계약을 2,000포기로 줄여야 되는. 그래야 이제 보험계약이 유지가 되니까. 또 제식 면적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장에는 가입했던 제식 면적은 이 집이 지금 가입은 지금 똑같이 3,000폭이에요. 하고 조사도 이제 3,000폭이 됐어요. 근데 가입했던 거 보니까 이 집이 얼마 나왔냐? 가입 제식면적이 1,500인데 뭐 2,000이 됐더라. 그러면 조사했던 것은 얼마예요? 지금 이 조건대로 한다면. 그렇죠. 3,000포기도 조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0.5에서 1,500입니다. 그러면 10% 이상 차이 나나요? 난가요? 2,000에 10%면 200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이상 차이 나니까 얘를 얼마로 2,000이 아니라 1,500으로 제시 면적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뜻, 여기 있는 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제시 면적을 조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장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작 면적 확인했고요. 주간길이 확인했고, 이제 표본조사입니다. 자, 이 봐보세요. 요거. 냉해표 4월달에 왔고, 그 다음에 5월달에 태풍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때는 표본 포기를 선정하는데, 가입 포기수 기준으로 표본 포기를 선정합니다. 뒤에 엇방에 나와 있으니까, 한 얘만 그냥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입 포기가 변경되면, 변경된 가입 포기수를 한다. 뭐 거기까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지금 표본 구간수 표본 포기수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암기하시면 좋긴 하죠. 근데 다 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저도 그 염려가 돼서 하고 실제로는 출제할 때 표본 포기를 줄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거 조건 안 주고 하겠죠. 10년 후에는. 근데 지금은 다 조건 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38쪽 봅니다. 표본, 이제 상단에 있는 거. 표본 포기수를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포기를 선정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집이, 지금 이 집이 가입했더니 2,000폭이라는 거예요. 지금 몇 폭이에요, 이 집이? 3,000폭이. 3,000폭이면은 표본이 3,000폭이 미만이니까 표본 얘가 딱 3,000폭이면 표본이 13폭이에요. 이 3,000폭이로 하면 이 3,000포기를 하면 포기수로 하게 되면 표본이 13포기입니다. 13포기. 근데 우리가 이제 귀찮으니까 암산을 해야 되니까 10포기로 고쳐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시죠? 10포기로 그냥
14만 그래도 암산하면 좀 유리할 거니까. 그래서 10포기를 선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쭉 좀 2천 몇 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포기면 이제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 나는 너 할 거야. 너. 그 다음에 너. 뭐 이게 다 정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포기를. 그러면 너를 할 거야 라고 해서 나는 너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이렇게 쭉 정해놓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사를 뭐 하냐면 거기 옆방에 봐보세요. 살아있는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고요. 나번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합니다. 자, 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 이름이 결과 모지. 그쵸? 근데 얘가 지금 5개씩 있어요. 이 집이 평균 한 주당 한 포기당 5개씩의 결과 모지 정도의 성장 세력을 갖고 있는 농지예요. 이게 어쩐 것은 7포기도 있고 어쩐 것은 3포기 7 결과 모지도 있고 어쩐 것은 3개짜리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균 이 집은 평년에 결과 모지가 5개 있는 그런 농지에서 지금 보험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태풍이 쓱 왔어. 그래서 이제 이 결과 모지 중에서 살아있는 것만 조사를 해보자. 살아있는 것만. 그 조사를 하면, 그러면 10포기를 선정해요. 근데 살아있는 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한 포기 하면은 뭐예요? 6개가 되죠. 5개면 이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나 모수가 작죠. 모수가 작아. 그래서 이 한 포기를 선정해서 앞으로 2개, 뒤로 2개 하면 총 몇 포기예요? 5개. 표본 구간에 한 포기당 이 표본, 얘 이름이 표본 포기예요. 표본 포기를 중심으로 앞으로 2개, 뒤로 2포기, 총 5포기를 조사해라. 살아있는 거. 그럼 딱 조사자 그러죠. 1번입니다. 얘는. 너는 1번인데요. 여기치 지금 총 보니까 살아있는 것이 20개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죠. 그러면 한 개당 평균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4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평년에는 이 집은 5개인데 결과 모지가 5개 정도에 있는 세력이 이 정도, 세력 이 정도 되는 그런 그 폭이었는데 이번 태풍으로 조금 박살이 났구나, 한 20% 박살 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너도 기면은 너는 2번입니다. 너는 표본이 2번 폭이면 뭐예요? 앞으로 2개, 뒤로 2개, 5포기. 실제 이렇게 세요. 모수가 커야 되니까 모수가 너무 적잖아요. 6개 그러면. 그래서 모수를 크게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수를 크게 잡고 정확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그런 겁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뭐 전수죠. 전체 다 세뿌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싹 조사를 해봤더니 이 표본폭이 이 조사에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총 몇 개가 나왔냐면 200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봐라. 200개. 200개가 나와 있더라. 해보면. 그럼 한 포기당 몇 개 살았냐고요? 네? 몇 개? 한 포기당 평균 몇 개 살아있냐고요? 자, 200개가 있는데 이것은 몇 포기에서? 10포기인데 10포기 앞으로 2개, 뒤로 2개 해서 5네. 그쵸? 크잖아요. 요거 했잖아요. 요건데, 요거 10포기일 뿐이고, 요거 앞으로 2개, 빠꼬라이 해서 5개잖아요. 한 포기가 5개 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한 포기당 이 집은 살아있는 것은 몇 개, 이번 태풍 맞고 나서 4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요, 이거? 그렇죠. 오면 평년에 5개 했는데 4개밖에 없어? 피해율 몇 프로? 20% 정도 된다는 거죠. 5개가 있는데 살아있는 게, 태풍 맞고 살아있는 게 4개 남았다면 1개가 뭘로 죽었다고? 태풍으로 죽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아는 있어. 너 이제 죽었어. 얘. 하나 죽었죠. 몇 개 남았다고요? 4개 남았다고요. 몇 개에서? 5개에서 일단 하나 죽었죠. 얘가 이제 평균, 얘 이름이 뭐냐? 얘 이름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라고 그래요. 살아있었죠. 얘만 죽었잖아요. 그래서 4개, 얘를 하나 X 치는 거죠. 이렇게. 얘 죽었으니까 뭘로 죽었다고? 태풍으로 죽었으니까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하는 거죠. 고사가 뭐예요?
보상하는 죄로 죽어버린 거. 그죠? 뭐가 죽었다고? 얘 이름이 결과 모지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 개가 살긴 사는데 계약자가 얼굴 인상이 안 좋아. 그죠? 그러죠. 오야, 요것도 작살 났지만은, 죄송합니다. 요것도 피해를 입었지만은, 여가 지금 수정이 안 돼버렸단 말이지. 수정이 안 돼버렸다네. 냉해 피해서도 입었고, 태풍 불면은요, 한참 수정 꽃필 시기에 바람 불어오게 되면은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돼. 그죠? 그럼 이 바람은 계약자가 선풍기 3단 강력으로 틀어갖고 수정을 못하게 한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강풍 불어가지고 한 거냐 이거죠. 이때 강풍 무슨 강풍? 몇 메타? 절대 안 속잖아요. 강한 바람이잖아요. 종합에서의 강풍은 강한 바람이에요. 이 뒤에 가면은 6월 1일부터 20일대의 태풍 강풍 우박이 있죠. 이때 강풍은 뭐예요? 14m. 그렇죠. 끝내주시는 거지. 벌써 이 단계까지 올라오시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실제 조사 갔어요. 그죠? 야, 6월 5일 날, 우리 집에 강한 바람 불었네. 그래갖고 지금 과일 다 떨어졌단 말이야, 지금. 그것은 할 수 없어. 어쩌 이 사람. 거기 14m 안 나와서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봄에도 갔듯이 또 변함없이 또 갑니다. 강한 바람으로. 이런 분이 삼식이지. 이분은 뭐예요? 합격을 컨닝해서 한 거야, 컨닝해서. 이때는 뭐다? 강한 바람이니까. 가만히 있어보세요. 약속 금방 전화드릴게요. 기상청 사이트에 딱 봤어. 그랬더니 13대 이상 쫙 그 동네가 나왔단 말이에요. 콜. 아이고, 그러셨네. 내가 갈게요. 아이고, 13.7. 안타깝습니다. 0.32. 반올림 해버릴까?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위험하죠? 이렇게. 이때 강풍하고 이때 강풍은 다르다. 까지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자께서는 야, 결과지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수정이 안 되고 다 바람 불어가지고 수정도 안 되고 지금 뭔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정이 얼마나 안 됐는지를 또 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처음에는 뭐였어요? 결과지할 때는 모수가 너무 적으니까 빠고라이 두 개 해서 표본을 정하고 그 표본의 앞에 거, 뒤에 거 두 개 총 5포기를 한 포병 구간으로 정해서 10구간치를 갖다 때려서 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모수를 넓게 잡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제 이때는 뭐냐? 표본 포기를 넣었다. 너만 조사를 합니다. 이때 조사할 때 각 표본 포기마다, 표본 포기예요. 표본 결과지가 아니야. 예를 들면 표본 포기를 했으면 이 표본 포기 빠꾸라기 없이 이 표본 포기에서 뭐예요? 결과지에 몇 송이라고 그랬어요. 몇 송이? 6송. 자, 이거 볼게요. 여기다는 안 그리겠죠. 여기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가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막. 정신 못 사게 많아요. 이게 많다고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녹색 났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얘 하나만 조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이 한 포기에서 몇 송이를 조사하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그건 우리 조사 마음이야. 예? 여기 보시게 되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예, 각 표본 포기에서 이미 이게 네가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대의 마음대로, 조사자의 마음대로. 계약자께서는 그죠? 야, 요놈 쉬어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 제가 알아서 한번 열심히 세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오. 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야물게 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대한민국 나 7회인데 행운의 남바 7인데 나 건들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야물게 한번 세볼게요. 야물게 체크를 하죠. 요놈 하나. 그쵸? 그래서 요놈 하나. 아니, 여기 뭐 요놈 하나? 이렇게 조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육송이 됐죠? 예.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해갖고 1번 송이, 2번, 3번, 4번, 5번, 6번 송이 나옵니다. 그쵸? 거기에 표본 포기, 1번 표본 포기, 2번 쭉 해서 몇 번까지, 10번까지 쭉 나와요. 표가 나와 있어. 조사표가. 그래서 1번 포기에 두 개가 이렇게 쓱 그려집니다. 이렇게.
왜 두 개가 끊어져요? 전체, 의사 있죠? 뭐라 했습니까? 전체 열매수하고 수정 불량 열매수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전체, 그 다음에 수정 불량, 이렇게 써놓는 거죠. 자, 1번 포기를 봤더니 전체가 6개인데 수정이 안 된 게 2개 이렇게 써요. 1번에 가서. 1번 포기의 첫 번째 송이. 그쵸? 두 번째 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두 번째 송이. 이거 5개인데 하나가 수정이 안 됐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6개인데 3개가 안 됐네요.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5개인데 2개가 안 됐네요. 여기는 5개인데 괜찮네요. 그죠? 여기도 5개, 뭐 6개인데 여기는 하나 정도 수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채우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합산을 해 봤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 송이 수는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때 이제 총 개를 내죠. 1번은 쭉 냈으니까 10번까지. 10번까지 쭉 내니까, 60개 정도 되네요. 그죠? 하나당, 한 포기당 6개. 그걸 갖다가 10포기. 그러면 60송이, 6632. 300개, 또 상을 320개 할까요? 합계를 내보니까 전체가 320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합쳐봤더니, 쏙 합쳐봤어요. 이렇게 합쳐보니까 320개 나왔어요. 그리고 수정이 안 된 게, 수정이 안 된 것이 보니까 얘가, 3, 4, 12, 2, 4, 8, 100, 3, 4, 12, 2, 4, 8, 80, 200개? 200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얼마 나옵니까? 해보세요. 200 나누기 320. 625. 320 곱하기 0점. 128개인데. 3, 4, 12, 2, 4, 8 해놓고는 128개.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전체 열매수 중에서 수정이 안 된 게 몇 개 있다고? 128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정이 안 된 비율은 몇 프로가 돼요? 40%.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수정 불량률이라고 그래요. 수정 불량률. 우리는 수정 불량률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뭘 관심이 있냐? 수정 불량 환산 계수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수정 불량 환산 계수. 그래서 수정이 불량하단 말이에요. 환산 계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수정이 불량해서, 120 불량해서 뭘 환산했다고요? 죽은 걸로 결과 모지를 몇 개나 죽은 걸로 할까요? 라고 환산하는 계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예요. 0.15 이렇게 해줍니다. 녹색으로 쓴 거 왜 중요하니까 그러죠. 그럼 수정 불량 환산 계수는 몇이에요? 얘 출제자가 잘 물을 겁니다. 수정 불량률이 몇 프로인가요? 그럼 얘가 맞죠. 얘가 수정 불량률이니까. 수정 불량 환산 계수는 몇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0.15예요. 왜냐하면 복분자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즉 재해가 없어도 일반적인 상태에서 수정이 안 되는 비율이 15% 정도는 안 된답니다. 15%.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수정 불량 환산 계수는 얼마예요? 0.25. 땡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중에서 0.25가 또 죽은 걸로 하자는 거야. 살아는 있어. 그래도 너 결과지. 너 넷 중에서 20은 너 죽은 거야. 그죠? 0.25 죽은 거야. 그럼 죽은 거 총 몇이야, 지금까지 이제? 몇 개 죽었어? 고사, 결과 모지수는. 그죠? 하나 죽었고. 0.25 죽었으니까 1.25 고사 결과 모지가 발생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보고상 제거 안 하고 이 집은 피해율이 몇 프로예요? 1.25. 몇 개 중에서 1.25다고요? 5개 중에서. 5개. 그렇죠? 비율 몇 프로. 이렇게 뺀 걸 우리가 복분자 조사하는 거다. 용어는 이제 뒤에 보게 되면 고사 결과 모지수. 그러면 결과지. 이건 뭐 이거 아니까 이제. 얘 이름 뭐라? 포기. 결과 모지. 결과지. 이거만 기본만 아셔도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특정이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짜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